개발 방식과 여러분들이 토지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연관을 짓고 있는지. 도시개발 방식은요, 많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 적어져 있죠? 첫 번째 수용개발. 자, 2번 뭐라고 적어져 있죠? 환지개발. 네, 환지개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조금 혼용해서 할 수 있는 혼용개발 방식, 즉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환지개발 내용 안에 있는 것이 이 채비지라는 것이 있다. 수용개발이 무엇인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즉 개인의 자산, 개인의 지분, 개인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하고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때 토지 보상 방법에 따라 크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 국가 및 지방단체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등의 사업 시행자의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 지구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이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어떻게? 강제성이 있게 가져가는 것이다. 공적 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 내가 가지고 있던 홍길동이라고 가지고 있던 땅은 권리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모두 소멸된다. 장점이 있어요. 이 개발 방식에 강제적으로 내 땅을 가져가긴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완지구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1999년도에 수완지구 개발해야 되겠다. 광산구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개발이 시작되죠. 그 기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40만 평이라는 그 큰 규모를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센세이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차질 없이 그리고 그런 대규모 단지가 개발이 됐다는 건 어떤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용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땅 지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지만 개발자 즉 광주광역시장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이 수용 방식의 이점입니다. 단점은 보상에 따른 사업 초기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왜?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다 돈을 주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종전의 소유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내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든다 안 든다?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이 집중되는 단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서 개발되는 모든 이익들이 이 개발을 시행했던 이게 정부단체면 정부단체, 지방단체면 지방단체에서 모든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사업 시행자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권자 소유권자의 총수의 2분의 1, 절반이죠.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용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은요, 환지 개발이라고도 하고 환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땅이 수용된 토지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조성된 땅을 주는 방식이다. 내 땅이 있는데 개발한 다음에 다시 땅으로 주는 거야. 자, 도시개발 사업 시 수용된 땅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에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하거나 개발지역 땅값이 임금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이게 정말 팩트예요. 수용하기는 어려워. 비싸니까. 근데 가격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 보통 이런 땅들은 30만원만 넘어가도 여러분들 수용하기 힘들어요.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이거 좀 비싼데 그냥 땅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돈은 안 들어요. 그쵸? 돈이 아닙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변동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왜 다시 땅으로 돌려주니까. 사업 시행 전과 환경과 사업 시행 후 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정지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초기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왜? 돈으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요, 많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아까 수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시행자, 정부단체랄지 지자체에서 전부 다 수익을 가져가지만 요건 좀 다릅니다. 개발에 대한 이익이 생기게 되면은 토지주들이 그대로 퍼센테이지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지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요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개발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 이거 뭐 1, 2, 3, 4, 4개의 땅이 있는데 이거 논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논밭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겠대. 국가가 개입을 해서 환지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마 도로의 폭도요, 요것보다는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또 이 아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는 채비지도 있지만요, 여기 땅이, 국가 땅이 좀 몇 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되면은 뭐 우체국도 생길 수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이런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방 크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체 면적 중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 땅이 다이어트를 했나? 왜 땅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지? 간보율이라고 합니다. 간보율. 바뀐 단어로는 부담률이라고 하죠. 각각의 부담해야 되는 퍼센테이지로 대입을 합니다. 약 10%다. 그럼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00평. 그 다음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0평 정도를 간보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필요에 의한 땅으로 바꾸어서 해주자. 그러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게 바로 환지 개발이다. 근데 환지가요, 막연하게 땅으로만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조금 인기 있는 것은 입체 환지 방식이 많다.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의 토지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상태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환지 보상 받은 땅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09 A-1블럭은 중흥건설에서, A-2블럭은 두산건설에서,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걸 입찰을 줬겠죠? 근데 그 건설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도로도 냈고 본인들의 입찰받은 땅 중에서는 땅 지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좀 짓고 싶다. 현대건설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좀 여기다 짓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 여러분들 땅 주인들이니까. 공사는 내가 바닥 공사를 해주지만 이 땅을 내가 갖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근데 여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당장에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상가 건물을 짓는데 완공이 되면 여기에 분양권 주겠다. 입주권 주겠다. 그걸로 대처하자. 대신에 예를 들면 시세가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 3억 정도인데 내가 요거 상가 건물 그 당시 시세가 4억 정도 될 것 같다.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땅 지주분들이 거래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 건물도 짓고 그리고 아파트도 짓고 해서 돌려주는 것을 무슨 환지 방식이다? 입체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환지는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 환지라고 한다. 땅만 받는 것을. 그리고 입체 환지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땅이 수용이 될지 환지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시지가에 대한 준한 금액, 시세, 요즘에는 시세보다는 조금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준다고 해요.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줍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저렴하면 당연히 매입을 해가버리겠죠. 맞잖아요. 근데 이미 시세 자체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공시지가도 올라가 있어. 즉 여기에서 나오는 이점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용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용도, 즉 지가상수가 직결되어 있는 이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배우고 또 마무리 지을게. 아까 보면은 환지 개발 방식 안에 채비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환지 개발 방식 안에 채비지라는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도시개발의 위에서 토지 구획 정리 시 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공공시설의 설치 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자, 여기를 개발하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건설사에게 입찰을 주고 그 입찰을 받은 건설사가 개발을 합니다. 그럼 공사하는 업체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줘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도 지어야 되고 공공시설도 지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에서만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하지가 않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조금 구획정리하다가 한 요 정도는 좀 남겨놓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요거는 번지가 없죠. 자, 번지가 F까지 있었는데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F까지 있는데 이 땅은 번지가 없어. 요거는 판매하는 거야. 팔아. 그래서 그거 판 돈으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거. 그 돈이 채비지다.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위한 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 보유지다. 어렵지가 않아요. 보유지는 내가 팔아도 되고 공공기관으로 필요한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채비지는 팔기만을 위한 땅이야. 간단한 거예요. 보유지 안에 채비지가 있다. 근데 이 보유지 채비지는 환지개발 방식 안에서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렇게 신규 지역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될 계획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규 개발이 진행돼서 조금 진행이 안 됐다가 이제서 되는 땅들만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있는 땅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찍혀져 있는 확실한 토지를 투자하시려고 권유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상을 마치도록 할게요.